과연 우리 대한민국과 해외의 차이는 무엇이겠는가? 수능을 중심화하는 그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이 제일 심각하다. 대학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예, 3학점 강의 하나 하고 있습니다. 학부 쪽이고요. 처음에 나왔던 학과에서 어떻게 잘 인정이 돼가지고 1년에 2강의 맡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내년까지는 어떻게 될 것 같긴 해요. 현재 맡고 계신 업무가 본인에게 잘 맞나요? 애매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르친 거에 있어서는 좀 복잡한 심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걸 전달했을 때 일반인이 제가 강의를 하는 걸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강평을 했는데 작년에 강평이 사실 안 좋았었어요. 자폐성 장애인으로서 너무 빨리 말을 하고 너무 많은 거를 가르치려고 든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최대한 많은 것들 더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전달한 것이고, 근데 일반 학생들한테는 또 생각이 다를 테니까 그걸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약간 심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건데, 그리고 올해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이 그 학생들이 되게 동영상 강의를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이 PPT를 만든 거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3시간짜리를 찍든가 1시간 10분짜리 두 번 끊어서 올리든가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 한 번 하면 이제 쉽지는 않아요. 직장 내 장애인 동료분들은 얼마나 계신가요? 직장 안에 이제 저 자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인하대학교 안에 한 명도 없을, 저 딱 한 명일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대학교원 중에 자폐성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다. 직장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저는 인식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직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자리이다 보니까 신체 당사자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 채용을 하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현상들이 확실하게 확산이 돼 있고, 특히 회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소통 일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소위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충족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좀 일반인과 다른 방식을 보이고 계시는 미등록 자폐당사라든가 이런 분들 봤을 때 채용하고 싶겠는가? 당연히 채용을 안 하죠. 아니면 정말 공부를 잘해서 하긴 하겠지만 그 사람 맞춰주기 되게 힘들어할 것 같고, 그래서 좋게 평가할 수 없는 업무 분위기 그리고 회사 문화가 사실 영성이 심각하게 되어 있었고, 그거를 이제 깨부시는 것이 힘들지 않은 상황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자폐성 장애인들의 고등교육을 체계화하는 건데, 지금 보는 걸 보면 한국 정부의 그 시스템이란 것들이 전부 다 장애인을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에이블리즘에 맞춰서 특수교육으로 계속해서 내쫓으려고 하고, 일반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해서 수능 같은 경우도 이제 자폐성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없고 이제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동일하게 경쟁을 시켜서 붙는 사람만 이제 대학에 가는 건데, 대학에 진학을 해야지 괜찮은 일자리든 뭐든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자폐성 장애인들 대다수는 일반 학급에 진학하지 않고 특수학급으로 되게 낮은 교육을 받고요. 그러니까 특수교육이라는 것을 받은 다음에 이제 전문가라는 곳에 가서 어떻게 어느 직장에서 일할지, 근데 그 직장이라는 것도 사실은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존속할 수 없는 곳에서 그렇게 일할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고졸로 이제 끝나고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해외는 또 사정이 다르거든요. 자폐성 당사자가 일사 박사를 다 하는 시대가 왔어요, 해외는.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과 해외의 차이는 무엇이겠는가? 수능을 중심화하는 그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이 제일 심각하다.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괜찮은 일자리를 주지 않는 지금의 그 잘못된 고육 정책부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일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같이 교육을 받고 같은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 평등이 보장이 되는데 그걸 안 해주잖아요. 이것이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 장애인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에이비리즘에 기반한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장애인 권리협약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국제법에 맞춰서 장애인 차별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당연히 교육과 고용 정책을 전부 다 뒤집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고용을 증진하려면 그만큼의 직무 능력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 스펙을 요구하는데 사실 이런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도 장애인들은 경험을 할 기회가 자체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장애인 중에서 과연 스펙을 지금 쌓아서 동일하게 일반인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부터 인식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는 변명한 그 급하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잘못됐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정책을 그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변동이 없고 지금 보호작업장에 이제 갇혀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보호작업장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계시는데 그래서 장애인들을 계속해서 차별해서 최저임금 제외제도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높은 삶의 질을 가질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이건 노동 착취 수준으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 전반적으로 좀 보다 보면 좀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목표나 꿈이 있으신가요? 일단 연구를 이어나가는 게 제일 큰 목표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연구를 하면서 돈을 벌 곳이 필요한데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하고요. 일단은 박사하는 것을 따고 이제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될 만큼 계속해서 뭔가 이제 논문들을 내고 뭐 책들 내면서 대중들한테도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 청년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네, 이걸 보고 계실 분 대다수는 이제 신체 감각 당사자일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장애가 모든 장애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장애라든가 자폐성 장애라든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소위 정신적 장애인들의 삶은 여러분의 삶과 많이 다르고요. 또한 모든 장애 유형 그리고 미등록된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생각하려는 좀 노력들이 우리 안에서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뭐 이학적 진단 기준에서 빠진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장애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시다시피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그대로 그냥 단언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